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7월 19일 오후 4시 40분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것 같죠? 일봉만 보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하셨던 세 번의 산을 그리고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32K를 보고 계시지만 손절 라인을 잡으라고 하셨을 때 기준이 원화 기준으로 3,900만 원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일부 손절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가격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달러 기준으로 제가 항상 체크를 하라고 했죠. 그 기준이 뭐냐면 달러로 보면요, 일봉이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달러는 또 지키고 있는 형국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도저히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손절을 조금을 하고 정말 이 가격이 오면 여기를 잡아야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텔레그램을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매번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거의 현금으로 14억을 세팅을 해놓고 이 자리 오면 내가 진짜 무조건 산다. 네, 이 자리 오면 제가 무조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여기까지 오면 정말 이거는 정말 그냥 꿀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정말 꿀 중에서 그냥 꿀이 아니라 정말 꿀자리를 준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자리를 저는 줄 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원화 기준으로 만약에 손절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 잘했다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고,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손절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리 주는 거에다가 물을 탈 수 있는 용기가 없다고 하면 손절한 거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말고 하라는 거고요. 반대로 달러 기준으로 지금 보신 분들은 일봉상으로 보면 아직 안 깨졌다 했잖아요.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지만 기존 저점에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완전히 깨는 흐름이 있다고 하면 그걸 보시고 달러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원화 기준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궁금하다. 제가 오늘은 그러면 제 텔레그램 말고요, 저희 외시의 유일한 여성 트레이더분, 요즘 텔레그램 그거 난리 났죠. 정보 정말 좋다고. 저희 소통방에서도 그 방이 정말 정보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입장을 하세요. 제가 지금 영상에 잠깐 멈춰드릴 테니까요. 지금 영상 댓글 보면은 트레이더분이 운영하시는 무료 텔레그램이 있어요. 거기 오셔서 최신 자료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시면 되고요. 꼭 입장 먼저 잠깐 하시고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멈출게요. 자, 이제 입장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영상 이어갈게요. 결국 시장은요, 두 개의 화두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리플. 결국 이게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 그러다 보니까 리플로 인해서 알트코인도 특정 알트들은 급등을 하는 현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SEC와 거래소의 소송에 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긍정적인 효과라는 메인 이슈 두 개인 것 같아요. 결국 이 두 개는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리플이라는 흐름과 하나는 ETF라는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리플에 대한 오늘 얘기는 매수에 대해서 어디서 해야 할까인 거고요. 1,000원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제가 탄을 나눠서 2편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리플에 대한 매수와 ETF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ETF부터 좀 먼저 선행을 하자면, 이 ETF로 인해서요, 유럽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인 이 ETF는요, 당초 계획보다 12개월이 늦춰져서 이번 달에 상장될 예정이에요. 현재 증권성 논란을 겪고 있는 상당수의 알트코인은요, 리플의 승소와 비트코인 ETF의 상장으로 사상 최대의 호재가 임박한 상황이거든요. 결국 리플에 대한 게 승소가 됐고 ETF에 대한 승소가 만약 확정이 되면 전부 다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차트들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게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저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ETF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올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결국 이 ETF를 이끌고 있는 게 이 블랙록이라는 거거든요. 이 블랙록이 풀대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날 것인가 말 것이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요, 시장에 유입될 자금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분석가가 예상치를 밝혔거든요. 근데 이 승인이 날 경우에 시장에 매우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현물 ETF가요, 예상한 규모가 얼마냐면 자금이 약 30조 달러예요. 이 30조 달러라는 게 어느 정도냐? 하나로 3경 9천억이에요. 이 3경이라는 숫자가 믿어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삼경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래도 또 알아봤어요. 아니 블랙록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여러 대규모 자산 운용사들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운용할 경우에 3경 9천억 원이라는 운용 규모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거라고 예상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삼경이라는 수치가요. 우리가 사실 경이라는 건 잘 못 들어봐도 조라는 거는 다 와봤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그 다음 생각을 할 때가 이제 나오는 게 그 다음이 조예요. 조. 그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게 표로 정리하면 이런 거거든요. 일십, 백천, 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근데 아까 삼경 9천억이라 했잖아요. ETF가 승인됐을 때 들어오는 자금 있죠. 이게 삼경 9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은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조는 들어봤어 우리가. 이 조가 마지막이잖아. 표에서 조를 내가 그랬고 해봤어요. 자, 이 조라는 숫자는요. 일십, 백천만, 억 다음 10억, 100억, 천억이요. 그 다음이 바로 조경해요. 해는 뭐 없다고 치고요. 이 사실 조 단위는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말할 때 가끔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조보다 많은 우리나라 예산을 통틀어서 그 다음 경 있죠. 이 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찾아봤어. 아니 도대체 이 경이라는 단어 얼마나 되는 돈인가 찾아봤더니 이 영상을 누가 만들어 놨다고. 이 영상을 좀 같이 보실게요. 1조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로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은 1조 원이라는 돈이 상상이 가시나요? 통장에 1억만 있어도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1조로 무엇을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알려드립니다. 20살부터 100살까지 80년 동안 하루에 3,500만 원씩 지출 가능. 한 달에 한 번 10억짜리 아파트 구매, BBQ 황금 올리브 치킨 5,500만 마리, 미스터 피자 슈림프 골드 라지 사이즈 2,785만 5,153판, 벤츠 S클래스 5,000대, 에르메스 버킨백 5만 3,700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1,558대, LG그램 17인치 노트북 66만 6,666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2억 4,390만 2,439잔. 1조 원으로 할 수 있는 일. 씨, 보셨어요? 스타벅스 보셨습니까? 피자 보셨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다? 조. 여러분, 조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거보다 높은 게 경이에요. 야, 씨. 그럼 그 뒤에 공이 몇 개가 더 붙어야 하는 거야. 와, 경이라는 돈이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리플의 가격은 지금이 아마 비트코인의 피자 한 판 시절과 같은 리플의 가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지금 현물 ETF에 대한 화두와 리플에 대한 화두가 두 개로 크게 지금 비트코인을 좌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현물 ETF 승인되면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그만큼 추정 가치가 적의 100% 데이터는 아닐 수 있어도 그 중에 일부만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경을 맞이할 수 있다. 아니 조를 맞이해도 엄청난 돈이다. 그럼 이제 리플이에요. 리플이 오늘도 보시면 그게 이제 리플인데 리플에 사실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리플 사실 리또속 하는 이유가 요번에도 나온 것 같거든요. 리플이 진짜 얘는 리또속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시장과 반대로 갈까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화두를 두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리플이 워낙 모든 분들의 관심사고요. 리플 자체가 그냥 키워드를 압살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편에서는 리플은 과연 마의 1,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향후에 좀 다뤄볼 생각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그러면 리플이 다시 떨어져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줄 것인가. 지금 리플을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봤을 땐 단타로도 많습니다. 왜냐면 예전부터 리플이요 단타치기 굉장히 좋아요. 일단 거래량이 붙잖아요. 거래량이 붙기 때문에 리플은 단타치기도 너무 좋은 코인이고요. 그리고 맛이 있어요. 단타 맛이 있어요. 그만큼 버린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 리플을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가? 라는 주제가 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봤지만 봐야 하는 차트가 있어요. 바로 리플의 연봉이에요. 리플의 일단 연봉을 좀 볼게요. 리플의 연봉을 보면요. 일단 차트가 어떻죠? 항상 말하는 고점을 넘었어요. 직전봉의 고점을 넘었습니다. 고점 돌파. 저점은 지켰고요. 거의 이런 거 보면 거의 저점과 상승의 기본적인 패턴만 알아도 내가 베팅해볼 수 있는 구간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점 잡고 고점 먹었으면 엄청 먹은 거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면 이게 6개월 봉으로 보면요. 이것도 똑같이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삼각수렴상 여기에 걸렸어요. 지금 이 삼각수렴상 6개월 봉을 보면 여기서 지금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만약 다음 저항이 있다고 하면 리플은 여기겠죠. 가격으로 따지면 거의 1200원 라인에서 강한 저항을 맞을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삼각수렴상
꼬리만 날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다뤘던 주제가 뭐였죠? 리플을 매수한다면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1,000원의 리플을 사실상 매수하는 거는 현재 상황상은 좀 반대를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방금 그려드린 것처럼 삼각수렴상 지금 저항의 꼬리를 물고 있죠. 제가 만약에 7월에 봉을 보고 들어갔다면 8월에 1,000원을 들어가도 말아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지만, 7월 기준으로 보면 저는 가격을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봉을 보면 매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리플이 뽑은 봉 있죠. 이 장대 양봉은요, 그 다음 봉을 먼저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배운 게 있죠. 장대 양봉이 나온 후에 2분의 1 지점부터는 매수를 하면 승률이 높다. 그게 단타든 스윙이든 마찬가지요. 지금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부터 7월의 봉이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윗꼬리가 달렸죠. 이 얘기가 뭐냐면 현재 기준으로면 리플이 1,000원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봉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리고 음봉 낳고 장대 양봉으로 뽑은 봉은요, 윗꼬리가 길수록 가격이 내려올수록 저는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봉은요, 시간이 별로 안 남을수록 나머지를 말아 올려서 회귀를 시킬 가능성이 높은 봉이에요. 이걸 다시 해서 3월 봉을 보면요, 이 봉을 잘 보세요. 현재 3월 봉을 보시면 7월이죠. 그리고 끝나는 봉이 10월이에요. 결국 7월부터 10월까지 있죠. 3개월 동안 리플이 2분의 1 미만으로 이 3개월 봉이 내려올수록 매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가격은 원화 기준으로 700원에서 800원이라는 얘기고요. 이 가격에 오면 저는 강력하게 저도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만약에 내리는 흐름이라면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는 다시 올리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7, 800원부터 1000원까지 회귀를 하면 3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매력적인 가격인 건 분명히 아시게 될 거고요.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눌림봉이 있고 상승을 하는 봉은요, 위로 내려올수록 매수를 하는 봉. 근데 지금 다시 위로, 그럼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좀 비추천하세요 하시면 저는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한 바닥은 누구도 잡을 수 없다. 근데 시간적인 흐름을 지금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3개월 봉이 이렇다는 얘기는 6개월 봉은요, 말한 것처럼 윗꼬리가 더 달린다는 얘기예요. 결국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회귀를 하더라도 윗꼬리는 여기까지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인데, 이 가격을 회귀하게 되면 이때 아래에서 주는 가격들은 정말 그냥 메리트가 있고 그냥 주는 구간이다. 정말 어렵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정말 그냥 이 가격이 윗꼬리로 다 달린다고 하면 봉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주는 가격은 다시 나머지 시간을 회귀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인 거예요. 그게 이제 3개월 봉으로 보면 윗꼬리가 이만큼 달릴 수 있는 거고, 6개월 봉으로 보면 이 내려오는 가격에서 다시 회귀를 하는 봉이기 때문에 연봉으로 보면 이 봉이 여기까지가 다 윗꼬리인 거죠. 이렇게 윗꼬리,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윗꼬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원화로 봤을 때도 잘 보세요. 지금 원화가 버티고 있어요. 눌림 받고 지지 받고 삼각수렴상 벗어나고 장대 양봉으로 뻗어나갔잖아요. 쉽게 죽는 봉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은 저는 리플은 어떻게 해서든 회귀를 하는 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일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가격상 그냥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1,000원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통 차트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내리게 되면 지금 한 번 더 빼서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시간이 아까 말한 것처럼 7월, 지금 7월봉 지나가고 있죠. 8월이죠. 여기까지가 지금 보시면 8월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다시 9월이겠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10월이고 그 다음이 11월, 그 다음 12월이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도 보시면 8월 중순까지 있죠. 이때까지가 가격적으로 회귀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박스권으로 봤을 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간다고 하면 4시간 봉을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여기 지금 삼각수렴선 진행하고 있죠. 돌파하는지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고점 있죠. 여기서 지금 거래량에서 한번 눌렸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소화하고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러면 현재 가격상 지지를 받아야 하는 구간은 뭐냐면요, 무조건 1,000원이에요.
무조건 1,000원이고 맥시멈이 제가 봤을 때는 980원인 것 같아요. 980원에서 1,000원. 요게 지금 제가 봤을 땐 지지고요. 이거 깨지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왼어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지면 이렇게 가서 제가 봤을 때 900원 라인 아예 깨러 갈 수 있어요. 결국 980원에서 1,000원이 스탑의 가격인 것 같고요. 그게 깨지면 바로 900원 보러 갈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결국 리플 투자자분들은 일단 승소라는 이슈 좋다. 근데 그 승소라는 이슈가 단기적으로 펌핑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도 이 승소라는 이슈가 결국 항고라는 이슈까지 맞이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푸는 데까지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대선 주자장에서도 화두가 있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재판을 가지고도 오래 끄는 것들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한 재판이 우리가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처럼 항고라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1차적인 거에서 승소라는 이슈는 분명히 좋은 이슈다. 그걸로 펌핑이 됐고 그 다음 이슈까지 가려고 하면 또 시간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나 시간적인 이슈에서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 리플인 것 같아요. 결국 만약 노리고 싶으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를 좀 먼저 판단해 보시고요. 크게 보면 ETF 그리고 리플이라는 이슈가 시장에서 크게 반영을 된 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할 것 1조라는 돈은 스타벅스 몇 잔이다. 그런 돈보다 큰 1경이라는 돈이 우리에게 들어올지가 결국 저는 코인드라이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주식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고요. 이 시장은 단기적인 흐름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의 사이클을 이해해야만 어떻게 지금 플로우가 진행되고 있고 전체 나라의 규제는 일단 우리나라는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를 규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해야 하고요. 그 규제가 현재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식도 지금 거의 80% 이상 똑같습니다. 결국 이 규제는 소비자 우선으로 먼저 돌아갈 거고요. 투자자분들이 일단은 안전한 제도가 마련이 되면 그 다음 투자자들이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기관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ETF도 결국 기관입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대선 주자인 한 명이 기관 연금 중에서 1%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뭐죠? 국민연금입니다. 이게 코스피에 들어오면서 또 떡상을 했고요. 이러한 것들이 기관 등이 시간적으로 풀려야만 다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결국 이 시간을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이해하고 플로우를 쫓아오시는 분이라면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코인을 투자해야 할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모르신다면 구독을 꼭 하시고요. 그래도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하단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옳고 그름에 있어서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시장이 많이 쏠려 있어도 계속 힘든 시간을 또 버티면 황급한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1,000원에 대한 돌파를 할 수 있을지를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텔레그램 마지막으로 유일한 여성 트레이더분들 운영하시는 방 입장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준환 전문가였습니다.